이런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정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보증기금의 책임 경영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재단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책임 경영 체크리스트가 뭔가요? 2018년 3월 이후로 연대보증제가 없어지면서 법인이 망해도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연대보증제의 폐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신설된 게 대출이 나가기 전에 조금 더 기업을 깐깐하게 보자 라고 하는 평가 리스트가 책임 경영 평가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첫 번째,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자가 아닌 경우, 실제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영자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으시면 가셔도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실제 경영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면 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경력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기술보증기금에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나이가 이제 갓 20살이 돼서 사업을 한대요. 사장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대표이사의 아버지의 이력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금융사고 이력이 있다고 하면 대번에 당신은 바지 사장입니다 라고 해서 빨간 줄이 쭉 가게 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은 이용하지 못하실 겁니다. 두 번째, 금융질서문란이랑 어떤 사행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그게 걸린 경우 가지 마세요. 세 번째,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가 들킨 경우.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내가 정부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사업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이 아파트를 사는데 썼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잘 걸리지 않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 걸렸다. 그럼 빨간 줄이 쫙 가 있을 겁니다. 자금도 회수가 당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봤자 소용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70점 이상이 되셔야지 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체크리스트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세보세요. 내가 이 중에서 예스가 7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임대 여부가 대표이사나 우리 회사인지 아니면 타인 회사에 얹혀서 있는지 가, 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영주가 총 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서 30%의 기준은 나와 내 배우자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모두 모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컨설팅 하시다 보면 지분 분산을 해놨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 보고 나면 내가 50, 아내분이 30, 자녀분이 20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데 이거는 100%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대표이사님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대표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신용 좋은 사람으로 훅 바꿔버리세요. 그런데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지 1년 미만의 기업이라고 하면 보증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출액이 매출보다 많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매출보다 대출액이 많으면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어렵겠죠. 다섯 번째, 국세나 지방세가 6개월 이내에 체납된 사실이 있는지. 여섯 번째, 경영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지. 일곱 번째, 혹시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분쟁이 있지는 않은지. 여덟 번째, 사회 안정성 취약 기업인지. 아홉 번째, 비상근 임원 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 사모님 이름으로 비상근 이사로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걸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빼간다고 생각하고 맡겠다는 얘기죠. 열 번째,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10가지에 대해서 일반 기업은 70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창업기업은 60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준도 못 맞추는 회사라고 하면 지금 기술보증기금을 가시는 건 앞으로를 생각해도 손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책임경영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책임경영 체크리스트는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허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출을 더 해주고 싶은데 좋은 기업한테 더 해주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이사가 가수금도 없고 가지급금도 없고 사모님을 통해서 돈을 빼가지도 않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대표님들께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오히려 이런 불량한 기업들은 걸러내기 위한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안 좋은 이력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꼭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아래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상담 이력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옆에서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